한 마리 새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의 죽음이 600년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한국문학의 거장 황석영 작가가 5년 만에 내놓은 신작 할매입니다.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를 뚫고 남쪽으로 날아온 개똥집박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르 강변을 떠나 긴 여행 끝에 금강하구의 한적한 빈터에 도착한 이 작은 새는 그곳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새의 육신은 서서히 흙으로 분해되어 사라지지만 그 뱃속에 품고 있던 팽나무 열매 하나만은 남았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이 오자 기적처럼 작은 싹이 돋아납니다. 바람과 햇빛, 물안개와 가랑비, 그리고 폭풍까지 견디며 버텨낸 어린 팽나무는 다시 겨울이 오자 추위에 죽어버린 듯 메마른 작대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겨울마다 죽음 같은 정지를 경험하고 봄마다 새 생명의 활기를 느끼며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 작은 씨앗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할매라고 부르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 절에 들어왔다가 한숙한 승려 몽각이 이곳에 정착합니다. 굶주림과 가난을 피해 금강하구의 갯벌 지역으로 온 그는 황무지를 일구며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몽각은 자라나는 팽나무 아래 앉아 깊은 명상에 잠깁니다. 나는 없다. 나무도 풀도 물도 바람도 돌도 모두 나와 같다.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신이 키운 풀을 팽나무 가지 위에 올리며 중얼거립니다. 할매, 이것이 당신 자식이라오. 내가 키웠어요. 몽각은 이 나무와 한 식구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팽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닌 마을 공동체의 정신적 중심이 됩니다. 세월이 흐르며 이 나무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교차합니다. 단골레 고창댁은 나무와 영적으로 교감하며 마을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팽나무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빌었죠. 그리고 천주교 박해 시대가 옵니다.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유분도가 이 땅을 밟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그의 피는 팽나무가 서 있는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격렬한 시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동학농민운동 때였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농민군 백영수는 우금치 전투에 참전합니다. 소설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동학군은 처음에는 징의 꽹과리의 북을 장하게 지치면서 고개를 향하여 돌격했다. 따다닥 따다닥 하는 폭죽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탄환이 날아오는데 무슨 벌레 소리 같았다.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관군과 일본군 앞에서 농민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픽픽 쓰러졌다. 맨 앞에서 화승총 가진 대열이 나아가면서 일제히 총을 놓았지만 거리가 미치지 못했다. 그래도 농민군은 앞으로 뛰어나갔고 가을 추수볕단 넘어가듯 대열이 일제히 쓰러지곤 했다. 백영순 역시 이 전투에서 산화했고 그의 꿈과 희망은 팽나무의 나이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팽나무 할매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더욱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제는 수탈을 위해 군산에 비행장을 건설했고 활주로 옆에 서 있던 팽나무의 어린 분신 할매가 그토록 아꼈던 작은 나무가 일본군 특공대 조종사들의 권총 사격 연습 표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총알 세례를 받은 어린 나무는 온몸이 짓무르고 썩어 들어가다 결국 베어져 나갔습니다. 팽나무 할매는 자신의 분신이 자신의 자식이나 다름없던 어린 나무가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무가 느꼈을 고통, 그 슬픔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군 기지가 확장되고 새만금 간척 사업이라는 거대한 개발이 시작됩니다. 바닷길은 막혀버렸고 갯벌 생태계는 급격히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의 이 장면을 들어보시죠. 비가 한 조금이라도 내리면 이제나 저제나 바닷물을 기다리던 갯벌 생물들이 모두 갯벌 위로 올라왔다. 갯벌 위로 올라온 작은 조개들은 몸을 세우고 필사적으로 펄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이미 말라버린 갯벌은 그 작은 몸마저 받아주지 않았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갯벌 생물들은 여기저기서 입을 벌리고 바닷물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평생을 갯벌에 기대어 살아온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수만 마리의 생명들이 말라가는 갯벌에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소설은 여기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갯벌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환경활동가 배동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순교자 유분도의 후손이자
평생을 민주화 운동과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한 유당직어 신부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파괴된 땅을 지키기 위해 연대하며 철조망에 갇힌 팽나무를 찾아가 끌어안습니다. 그 순간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갯벌 한가운데서 기적처럼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생명들의 거대한 합창 소리였습니다. 600년을 살아온 팽나무 할매는 깨닫습니다. 개똥집바귀의 뱃속에서 자신이 자라났듯이 사람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람의 육신을 먹은 칠개를 다시 사람이 먹는 이 순환 속에서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황석영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작가는 말합니다. 이 나무를 둘러싼 600년은 역사가 아니라 인연과 관계의 순환이며 카르마의 계속되는 전이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는 불교의 열반경과 동학의 사인여천 사상에서 영감을 받아 이 작품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사인여천, 즉 사람을 하늘처럼 섬긴다는 사상. 하지만 작가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이 모두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도 배 짜는 며느리도 집에 오시는 손님도 모두 하늘님이며 하늘을 나는 새도 들판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도 그리고 졸졸 흘러가는 시냇물도 모두 하늘님이었다. 한 개체가 사라진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고 작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른 형태로 순환하며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생사는 물론 세상만 사는 인연에 따라 변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기후 위기와 생태 파괴,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황석영 작가는 600년 묵은 나무의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혼자인가요? 우리의 삶은 정말 무의미한가요? 아니면 우리 모두는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책 할매는 2025년 12월 12일 창비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한국 소설, 장편 소설 장르이며 총 224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한국 근현대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생태와 환경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삶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황석영 작가의 노련한 서사 기술과 시적인 문장을 감상하고 싶은 문학 애호가 분들께도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인터내셔널 국허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철도원 3대 이후 5년 만에 돌아온 황석영 작가의 신작 할매. 한 그루 나무가 600년 동안 지켜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순환과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결코 쓰러지지 않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를 심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책으로 찾아뵐까요?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